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토샵 여기 보시면요, 똑같이, 자,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위에는 이런 이제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PS 포토샵 마크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캔버스를 하나 파일에서 뉴 새로 이렇게 뉴로 해서 새로 여셨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가 열려 있는데요. 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요 한 줄에 있는 옵션 바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게 없으면요, 여기가 지금 한번 열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는데, 처음에 딱 부팅을 하시면요,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면 여기 밑에 옵션 바 부분에는 아무것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파일에서 뉴 새로 누르셔서, 자, 피스 커스텀이 아닌 인터내셔널 페이퍼로 A4에 리솔루션, 저희는 화면 출력용으로만 하니까 72 RGB로 해서 넣어주시면요, 요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옵션 말하는 부분이. 그래서 자, 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요 툴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을게요. 다운이라기보다는 일단 복사를 합니다. 자, 이미지에서 일단 하나 눌러서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뭐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미지 복사로 포토샵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또는 에디트에서 페이스트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붙습니다. 전체 큰 사이즈로 붙기 때문에 A4 사이즈로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입니다. 프리 트랜스폼이나 요 메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자, 외곽에 이렇게 점들이 생기면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사이즈를 줄일 때 너무 크니까 여기 옵션 바에 보시면요, 자,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위에 옵션 바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사이즈를 한 30% 그리고 30% 해주시고, 자, 지금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30%씩 작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X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데요, X 좌표 0으로 해주시고 Y 좌표도 0으로 해주시면요, 상단으로 올라와져요. 여기가 0과 0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옮겨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위치랑 사이즈랑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트랜스폼 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먼저 이제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툴로 진행을 하나씩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설명드릴게 마키 툴입니다. 마키 툴은 요 길게 누르시면요, 요 길게 누르시면 렉탱귤러 마키 툴이 있고요, 엘립티컬 그리고 마키 툴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는 네모로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요, 선택 기능입니다. 네모로 부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엘립티컬 마키 툴은 둥글게 지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요 마키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안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커서 모양이 자동으로 변해요. 선택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커서가 이렇게 변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선택한 부위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면요, 마이너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요, 가위 잘라내는 툴입니다. 이렇게, 그죠?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좀 더 잘라낼 수가 있어요. 나는 1이었는데 요만큼은 선택을 취소하겠다 라는 기능으로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로 선택한 부분이 취소가 되고요.
Shift 키를 누르시면요, 커서에 플러스 표시가 뜨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그래서 선택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 모양으로 모양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만 마키 툴은 사각형과 동그라미 두 가지 기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선택 범위를 정해주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또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Shift 키하고 컨트롤 키하고 Alt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레이어를 눌러주시면요, 레이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레이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동을 해주시면요, 잘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오는 거예요. 잘라오는 건데, 자, 레이어상에서는 레이어 하나 안에서 그냥 모양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택한 범위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레이어 비약 카피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 비약 컷이라는 게 있고요, 뉴 레이어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자, 레이어 비약 카피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 레이어 비약 카피를 누르시면 이 선택한 모양만 하나가 복사가 돼서 새로운 레이어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앞에 눈을 꺼주시면요, 이게 사라지는데, 눈을 끄면 이 모양만 이렇게 남습니다. 방금 선택한 부분만. 그리고 이 모양을 내가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하겠다.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이 레이어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지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통 옆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자, 색상을 또 따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툴바에 보시면 밑에 그라디언트 툴이 있는데요, 요 그라디언트 툴이 요게 있는데, 요 툴을 길게 누르시면 페인트 버켓 툴이라고 있습니다. 페인트 버켓 툴로, 자, 윈도우에서 스와치 패널을 여신 다음에 스와치 패널을 여시고 색상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컬러 지정하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에서 검은색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 가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페인트 버켓 툴로 여기다 이렇게 칠해 주시면 검은색이 여기 들어가시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 다음에 셀렉트, 디셀렉트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키 툴로 선택한 부분이 해지가 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요 검은색으로 만든 요 레이어를 2번 하늘 레이어 밑에다가 놔주시고요. 얘는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밑에 그림자가 형성된 것처럼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셀렉트 마키 툴 기능과 무브 툴 기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키 툴일 때 위에 요 모양이 있는데요, 요 모양이, 자, 얘는 Shift를 누르면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한번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여기 바뀌죠. 그죠? Shift는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선택 범위를. 그죠? 선택 범위를 확장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Alt키는 요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선택한 부위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옵션 바에서도 내가 직접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위에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요, 선택을 해주시면 겹치는 부분만 남겨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피더 값이라고 있어요. 이 피더 값은 뭐냐? 항상
선택하기 전에 피더 값을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디셀렉트 해주고, 자, 피더 값이 현재 0입니다. 0일 때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사각형이에요. 근데 피더 값에다가 10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리면요. 자, 둥근 네모가 됩니다. 근데 요게 둥근 네모라고 해서 말 그대로 둥근 네모가 여기에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이 뿌옇게 칠해져요. 자, 0일 때 피더 값이 0일 때 선택을 하고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색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피더 값에다가 10 정도 주고 똑같이 네모를 그려서 페인트 통으로 칠해주면요. 주변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그죠? 피더 값의 차이예요. 피더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뿌얘지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둥근 원형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면 둥근 원형처럼 보이긴 하지만 피더 값의 실제적인 기능은 주변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외곽 부분을. 자, 그 다음 설명할게요. 자, 스타일은 뭐 노멀, 픽스드 라티오, 그리고 픽스드 사이즈가 있는데요. 얘네는 노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자, 노멀이 아닌 픽스드 레티오나 아니면 픽스드 사이즈로 지정을 하시면요. 자, 레티오인 경우 위드스 1이고 헤이트가 2예요. 클릭을 해주면요. 그냥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면 자, 요 사이즈 비율입니다. 1대2 비율이에요. 1대2 비율. 그죠? 1대2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픽스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 20픽셀, 20픽셀이면 정해진 겁니다. 그냥 클릭만 해도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요. 내가 직접 그려도 그냥 사각형, 요 조그만 사각형만 그려집니다. 아무리 모양을 더 크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멀로 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명암을 만들 때 뭐 92mm, 52mm 네모를 만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럼 픽스드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드스 92mm 그리고 자, 헤이트 52mm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명암 사이즈 네모가 만들어지고요. 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자, 흰색을 칠해주는 겁니다. 흰색을 칠해주고 흰색이 아니네요. 자, 흰색을 선택을 하고 흰색을 칠해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주냐면 명암을 하려면 외곽 라인이 보여야 그 안에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넣어줍니다. 라인을 넣어주는데 그거는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 레이어 스타일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블렌딩 옵션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시면 스트로크 사이즈는 1 OK 눌러주시면 자, 요 명암 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본 틀입니다. 요렇게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요 모양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순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자, 요 도형을 만드는 기능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똑같은 명암 사이즈 네모를 만드는데 쉐이프 툴이 있습니다. 도형 툴. 그죠? 렉탱글 툴 가셔서 그냥 여기 화면에 캔버스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크리에이트 렉탱글 요 모양이 뜨고요. 위드스 92mm, 헤이트 52mm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근데 쉐이프가 아니라 지금 패스로 만들어졌죠. 자, 패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CS6에서는 이렇게 바로 쉐이프로 모양을 변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패스 부분이 아닌 쉐이프로 바꿔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패스가 아닌 쉐이프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필이 흰색이고 스트로크도 흰색이에요. 자, 스트로크 부분은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고, 자, 포인트는 선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1포인트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92mm, 52mm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명암 틀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네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마키 툴과 렉트앵글 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마키 툴로 이렇게 사이즈 정해가지고 네모를 만들었더니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제작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데 도형으로 그려주면요, 렉트앵글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요 옆에 이렇게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런 모양. 쉐이프 툴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쉐이프 툴로 요 두 개가 모양이 틀리죠. 얘는 모양 변형이 프리트랜스폼 툴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지만 쉐이프 툴도 그 모양은 가능해요. 자,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으로 자, 이 부분 모양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건 가능한데, 자, 프리트랜스폼 툴까지 갈 필요가 없이 패스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지정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도형을 여기 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형도 바꾸실 수가 있죠. 그죠? 모양을 바꾸는 방법이, 제가 지금 한 가지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저렇게 만드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요게 편하다 저게 편하다 지정을 하셔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그림은 마지막에 완성만 되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든 아니면 내가 원하든 그런 그림 모양으로 완성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만 이쁘게 나오면 돼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요, 무브 툴의 옵션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전에 마키 툴 사용했던 것처럼 부분을 선택해서 비아 카피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J예요. 자, 똑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부분이 또 선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할 때마다 요 이미지를 움직이고 싶으면 요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고 2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요걸 움직여줘야 되고요. 자, 큰 이미지를 선택해서 요걸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요게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위에 보시면은 오토 셀렉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토 셀렉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이미지마다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탕까지. 바탕은 선택이 안 되네요. 잠겨 있어서. 이렇게 3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요게 좀 불편한 점은 뭐냐? 이미지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을 때는 선택하기가 편해요. 근데 라인만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이 있다라든지 다른 레이어가 선택될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어떤 레이어가 이 이미지인지 모를 때 그때 선택을 하시면요, 레이어가 선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 레이어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편집을.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그룹을 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복수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 레이어 부분이네요. 레이어에서 그룹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그룹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되고요. 다시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Shift G 누르시면 돼요. 그럼 해제가 되죠. 자, 이 그룹 기능도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이미지 두 가지를 한 번에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필터도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는 안 뜨네요. 그죠? 필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또 가능하냐? 블렌딩 옵션이라고 혼합 옵션도 가능해져요. 베벨 앤 엠보스를 그룹 1번에다가 베벨 앤 엠보스를 주게 되면요. 자, 여기 베벨 앤 엠보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위에 이미지도 베벨 앤 엠보스가 들어가지죠. 상단에 보시면은 한 번에 같이 모양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겹쳐주면요. 겹쳐주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룹에다 놓고 한 번에 효과를 주시면 이렇게 연동되는 느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 지우실 때는 클릭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오토 셀렉트 이 기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미지를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근데 얘를 그룹으로 바꿔주시면요. 선택했을 경우 그룹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룹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지정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음. 또 옆에 보시면 Show Transform Control이라고 있어요. 체크박스가.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요.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트랜스폼 컨트롤 포인트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사이즈를 줄이시면 항상 엔터는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켜놓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화면에 이미지만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주변에 이렇게 외곽 라인이 보이면 약간 좀 이미지를 완전히 진짜 완전체 이미지를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요거를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요 기능이나 트랜스폼 컨트롤 요 기능이나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단축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컨트롤 T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ESC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복수 선택일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요 두 개를 잘라낸 요 이미지 두 개만 복수 선택을 하게 되면요. 활성화가 되죠. 근데 뒤에 거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얘는 3개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활성화가 되고요. 얘는 2개 이상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 그럼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자, 요 3개를 다 선택을 해야지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하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요거는 간격입니다. 이미지 사이에 간격을 조절을 해줘요. 요거는 뭐 요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꾸며주는 건데 자, 간격입니다. 간격. 요거 만약에 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지금 간격이 다 안 맞죠.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개를 다 선택을 하셔서 이 간격을 맞춰주시면요. 여기 서로 간격들이 일정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브 툴로 얘네 하나씩 복사하는 것도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Alt 키를 눌러서. 그럼 레이어도 새로 생기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정렬을 눌러주시면 뭐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요. 이렇게 간격 정렬을 해주시면 이 위치상에서 간격 정렬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간격 정렬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뒤에 부분은 이제 3D 모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3D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3D Extrusion from Selected Layer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한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 그냥 눌러주시면 뭐 메시지 뜨고요. Yes 눌러주시면 자, 화면에 이렇게 3D 공간이 생깁니다. 3D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도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다른 데 클릭해 주시면 이 모양만 그대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림자도 생기고 입체 도형으로도 표현이 돼요. 자, 이 기능은 좀 더 포토샵을 알아간 후에 사용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 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키 툴인데요. 이 마키 툴은 라쏘 툴인데 마키 툴하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키 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마키 툴, 라쏘 툴 또한 얘는 내가 직접 지정해주는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끝나는 지점과 끝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똑같이 마키 툴하고 똑같습니다. Shift 누르면 플러스로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Alt 키를 누르시면요. 마이너스 기능으로 이렇게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요 라쏘 툴도 피더 값이라는 게 있고 안티 얼라이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은 뭐냐? 자,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를 부드럽게 선택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왜냐면 비트맵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 일러스트로 제작하는 벡터 이미지와는 다르게 대각선 부분들이 확대를 했을 때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는. 자, 그리고 마키 툴이나 라쏘 툴을 보시면은 옆에 또 리파인 엣지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리파인 엣지는 차후에 인물 외곽 라인을 딸 때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쏘 툴을 보시면 이제 폴리고널 라쏘 툴이 있고요. 이 라쏘 툴 같은 경우는 내가 포인트를 찍어줄 때마다 마우스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직선으로 마키 툴이 생성이 되고요. 선택 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제가 이렇게 직접 일반 도형을 임의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그네틱 라쏘 툴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라인을 자동으로 포토샵이 인식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따줍니다. 대신에 마우스 이동은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구름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J 누르면 이 구름 부분만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그네틱도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기능 보시면 이제 매직 원두 툴입니다. 매직 원두 툴은 내가 지정한 색상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얘도 똑같이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샘플 사이즈, 포인트 샘플이라든지 뭐 3x 3, 뭐 3x3, 5x5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자, 포인트 샘플로 해서 톨러런스 값은 기본 32로 두신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요. 자, 요 파란색 부분이 저는 요 파란색을 선택을 했는데 약간의 적은 구름의 양도 같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죠? 요 톨러런스 값은 뭐냐면 자,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라디언트로 봤을 때 자, 빨주노초 파남보인가요? 요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빨주, 노초, 파, 아니, 요거네요. 자, 요렇게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요.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이게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해서 요 부분 선택을 해서 내가 처음 클릭하는 부분이 이 위치, 두 번째 마우스를 떼는 위치가 요 색상이 나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톨러런스 값을 얘기를 하려고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32일 때 초록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배일 때 60일 때는 얼마만큼 되느냐? 좀 더 넓어지죠. 그죠? 그리고 80일 때는 자, 더 넓어집니다. 점점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지죠. 뭐 200으로 해볼게요. 자,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넘어가시고요. 그죠? 얘는 현재 주변에 있는 색상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초록색을 선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색상까지 포함하는 이미지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요거 초록색도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연두색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넓어 보이지만 요것도 하나하나당 색상이 다 틀려요. 그라디언트 툴로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그 기능으로 색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노란색과 하늘색 사이에 엄청난 많은 색상의 좌표들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여기 하늘색을 선택을 했더니 200인 상태에서 하늘색을 선택을 했더니 초록색도 많이 포함을 하고요. 완전히 군청색도 많이 포함을 하죠. 그죠? 요렇게 톨러런스 값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인 경우에서는 자, 요 정도만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하늘 부분도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주시면 20을 놓고 체크를 했더니 아까 선택이 됐었던 부분이 지금 선택이 안 됐죠. 그죠? 요렇게 매직 원드 툴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티얼라이스 요거는 외곽을 라인을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컨티거스 같은 경우는 뭐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분명히 나는 여기만 선택을 했는데 떨어져 있는 요 공간에도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근데 체크를 해제하고 여기만 선택을 하시면 여긴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요 차이입니다. 요 컨티거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있을 때 내가 흰색을 선택을 하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흰색은 다 선택이 돼요.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샘플 올 레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를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합성이 돼 있고 자, 혼합으로 레이어가 합성이 돼 있는 경우에서는 그 색상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 포함해서 선택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선택해주는 기능은 또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선택하는 기능으로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능으로는 네 번째 퀵 셀렉션 툴이 있어요. 얘는 퀵 마스크 툴하고 다릅니다. 여기다가 하늘색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요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색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선택이 되는데, 요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범위를 잘못 벗어나도요, 조금만 범위를 잘못 벗어나도 확 이렇게 선택이 되어버려요.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 선택되어져 있는 요 구름의 색상들이
하늘색과 여기 있는 색상들하고 다 일정하다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선택하실 때 많이 신중하게 부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요 선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 지정해 주시기가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직 원드 툴로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요 이제 선택 툴은 요 세 가지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클릭을 하셔도 그 이미지가 선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자,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가 아니라 셀렉트 부분에서 컬러 렌즈 부분이 있는데 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매직 원드 툴과 퀵 셀렉션 툴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컬러 렌즈 부분 들어가시면요. 자, 요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지금 현재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보여지고 있어요. 흰색 부분을 구름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구름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파란색 부분을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요 파란색 하늘 모양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어디에 쓰이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피부색만 좀 선택해서 피부색만 좀 바꿔주고 싶다. 모든 사람의 피부색을 일정하게 똑같이 바꿔주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셀렉트 부분에 컬러 렌즈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자, 플러스 스포이드로 더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파란색 부분만. 퀵 마스크는 아니고요. 그냥 셀렉트 안에서 메뉴 셀렉트 안에 컬러 렌즈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누르시면 돼요. 뭐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툴바? 예, 툴바에서 여기 툴바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능이에요. 예, 별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파란색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늘색만 파란색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자, 하늘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좀 외곽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하죠. 노이즈 식으로 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많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롭 툴을 설명할게요. 크롭 툴을 누르시면요. 뭐 여기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요건 뭐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크롭 툴을 사용을 할 때 웬만하면은 사이즈 지정해서 안 하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얘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보여주겠다 라고 하실 때 이 부분만 보여주겠다 해서 크롭 툴로 요만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엔터 키를 누르시면요. 캔버스 사이즈도 아예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다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595에 842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크롭 툴로 요만큼 요 무지개만 보여준다고 해서 요 부분만 여기 선택했을 때 엔터를 누르면요. 이미지 사이즈가 자 508에 103으로 바뀝니다. 사이즈가 확 줄었죠. 세로폭이 페이트 부분이 확 줄었습니다. 자, 밀리미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4 사이즈는 가로가 210입니다. 210인데 179로 줄었고요. 페이트는 297입니다. 297인데 36.34mm로 줄었어요. 이렇게 크롭 툴로 종이를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크롭 툴도 보시면은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 있고요.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롭 툴이 있고요. 뭐 요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자 뭐 슬라이스 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자르겠다. 자, 이거는 일러스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 요 캔버스 부분을 구성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잡지나 이런 거 지정을 할 때 어느 부분은 컬럼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사파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이걸로 미리 구성을 잡아 놓기도 하고요. 표준 웹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그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 놓고 부분적으로 다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하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 놓으면 자, 요 많은 네모들로 조각조각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슬라이스 셀렉트 툴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뭐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고요. 선택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아이드로퍼 툴을 볼게요. 아이드로퍼 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자 이렇게 뽑아줍니다. 원하는 색상을요. 그래서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자, 윈도우에 스와치라는 패널이 있어요.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추가로 요거 눌러주시면 요 색상을 추가로 여기다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모양을 만드실 때 뭐 다른 색상이 선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 스와치 패널에서 요 색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색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뷰에서 슬라이스 부분을 좀 가릴게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자, 힐링 브러쉬 쪽입니다. 스팟 힐링이 있고요. 힐링 브러쉬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 피부 트러블 이미지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런 이미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자, 이 여성의 이 얼굴 요런 이제 점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찍어준 거죠. 화장품 같은 걸로. 자, 이 부분을 사라지게 해줄 때 힐링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힐링 브러쉬로 자, 대괄호 열기 닫기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사라져요. 그죠?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힐링 브러쉬 툴은 뭐냐? 컨트롤 키를, 알트 키를 누르시면요, 관역판 모양으로 변하고요. 내가 어느 부분의 피부를 여기에 이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볼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여기다 이식을 해줘 볼게요.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이 피부가 여기에 이식이 되면서 색상도 주변 색상에 같이 맞게 어우러집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패치 툴. 패치 툴은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을 다른 피부로 이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선택해서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이 피부가 이식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쪽 피부를 저기에 이식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식이 되면서 주변 색상하고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이에요. 얘는 선택을 해서 여기랑 스위칭, 아이고, 얘를 아예 떼어줘 버리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떼어줘 버립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와 여기 있는 이미지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막 교환이. 자, 요런 이미지만 봐도 아시겠죠? 아이콘 이미지만 서로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렇게. 그죠?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레드아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목 현상이에요. 정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좀 사진을 찍으면 프레시 터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런 이미지를 이미지 복사해서 놔주시고요. 정목 현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이 빨간 부분이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빨간 부분이. 그죠? 이렇게. 정목 현상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을 선택을 해주시면 눈이 까매져요. 눈동자가. 자, 그 다음 툴은 브러쉬 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브러쉬 툴, 요런 이제 제작 툴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여기 이미지에다가 브러쉬 툴로 이렇게 거주면요. 이렇게 거주면 요 이미지에 요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를 지우개로 지웠을 경우, 지우개 툴로 여기를 지웠을 경우 아기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라져요.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도 지워지고요. 어떤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해도 자, 뭐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실 때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셔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를 지우개로 지웠을 경우에 티가 안 나죠. 그죠? 티가 안 납니다. 자, 그 다음 펜슬 툴은 그냥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라인을 그리는 거고요. 두께 조절 위해서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색 선택을 해서 이 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뭐 다 똑같습니다. 믹서 브러쉬 툴도 뭐 계속 주변 색상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주죠. 이런 거 있는데 뭐 요런 이것저것 기능 한 번씩 다 써보면 되겠지만 뭐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믹서 브러쉬 툴과 브러쉬 툴 요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요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 툴이나 믹서 브러쉬 툴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약간 수채화적인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탬프 툴을 설명을 드릴게요. 클론 스탬프 툴 같은 경우는 복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Alt 키를 눌러서 요 아이의 눈을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화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이 눈이 복사가 됩니다. 아이 눈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복사가 되죠. 뭐 코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영상 같은 경우도 자, 영상 같은 경우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소지섭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끄고 자, 소지섭이 있는데 얼굴에
여기에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스탬프 툴로 소지섭 얼굴을 클릭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복사를 하죠.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외곽이 좀 뿌옇게 보이게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요, 복사를 하고 뭐 달빛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넣어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 뭔가 회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뭐가요? Alt키를 누르고 먼저 어느 부분을 복사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복사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Alt키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자, 이걸 복사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복사입니다. 클론이라는 말이 복사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패턴 스탬프 툴입니다. 패턴 스탬프 툴은 선택을 하시면 여기 위에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고요. 클릭해서 원하는 패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그 패턴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뭐 히스토리 브러쉬 툴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흰색이 나오죠.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툴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요 모양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 좀 뭔가 효과 같은 거, 지금 딱 이렇게 아트 브러쉬로 이렇게 했더니 약간 좀 빛이 나는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 번 하나하나씩 만져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계속 클릭 하는데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그죠? 자,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모양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지우개로 뭐 지우면 다 되죠.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시면 됩니다. 자, 페인트 툴은 아까 전에 페인트 버킷 툴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범위에 그라디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지고요. 그라디언트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리니어 타입이고요.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라디언트로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선택해서 이번엔 레디얼 타입으로 넣어주시면, 레디얼 타입은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서부터 원형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자,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면요, 맨 처음 것만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아래에서 위쪽 두 포인트 방향으로 컬러 진행 방향이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에서 외곽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로, 자,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인데 가운데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여러가지 색상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단일 두 가지 색상이 정해져 있는 걸로 가운데서부터 외곽으로 해주면, 가운데에서부터 외곽으로 양쪽으로 반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똑같이 무지개 색으로 바꾸고 가운데서 외곽으로 진행을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도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야, 파이프가 아니라 요거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부분이 약간 사각형이지만 좀 외곽 모서리 쪽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라디언트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밑에 두 가지 툴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 블러 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블러 툴은 좀 뽀얗게 진행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이즈 좀 키워서요. 여기 외곽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요, 자, 뿌얘졌죠? 그죠? 여기가 뭉개졌습니다.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뭉개졌죠? 그 다음 샤펜 툴입니다. 부드럽게, 자, 이렇게 뽀얗게 아니면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 선명하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너무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요, 종이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많이 이렇게 해주면요, 뭐 픽셀식으로 이렇게 좀 점을 진하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종이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일어나죠. 그래서 샤펜 툴도 적당히 부위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눈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싹 해주면 조금 더 선명하게 눈 부분을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눈 부분이 조금 더 아이라인이 들어간 것처럼 진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스무지 툴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옆에 있는 다치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치 툴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하이라이트. 자, 로고에서는 좀 티가 안 나네요. 자, 소지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어두운데 하이라이트 다치 툴로 해주시면 밝아져요. 그죠? 밝아졌죠? 이마가. 자, 반대로 번툴은 어둡게 해줍니다. 그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 다음 스펀지는 뭐 그냥 색상을 지워버려요. 색상을. 자, 그죠? 회색이 돼버렸죠, 얼굴이. 이렇게 회색이 됐습니다. 제가 소지섭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학습을 위해서 소지섭의 얼굴을 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밑에 있는 툴도 또 진행을 할게요. 자, 펜 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 패스, 뭐 픽셀도 있는데요. 픽셀은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패스랑 쉐이프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데, CS6에서는 패스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세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도형이나 그림 모양을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를 셀렉션으로 할 수 있느냐, 셀렉션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마스크로 하겠느냐, 쉐이프로 하겠느냐, 이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셀렉션 누르면 메이크 셀렉션 창이 뜨고요. OK 눌러주면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패스를 그려서 마스크를 눌러주시면요, 이 부분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쉐이프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도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형이 생기는데, 이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은 렉탱글 툴 들어가시면요, 위에 색상 부분이랑 스트로크 부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트로크 부분 꺼주시면 이렇게 스트로크 안 생기고요, 색상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두께 조절하시면 얇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선 모양도 뭐 점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동그라미 점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캡스 부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캡스 부분도
지정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뭐 라운디드 렉탱글 툴, 둥근 원형 툴이나 뭐 엘립스 툴, 폴리곤 이렇게 다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렉탱글 툴 아까 클릭하면 요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요 모양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누르시면요. 한 개 더, 레디우스 부분이 뜹니다. 얘는 코너 쪽을 얘기를 해요. 5픽셀일 때는 자, 요렇게 둥글게 만들어지고요. 10픽셀일 때는 좀 더 둥글죠. 요렇게 30픽셀일 때는 좀 많이 둥글어요.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 누르시면요. 위드스 헤이트가 있는데 나는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 수치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원형을 만드실 거면은 수치를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폴리곤 툴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자, 넘버 오브 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20입니다. 누가 설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20을 누르시면 자, 별을 만들었네요. 얘를 스타를 꺼주시고 OK 눌러주시면 20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숫자 3을 누르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툴로 별 툴을 그릴 때 스타하고 넘버 5를 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자,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바깥쪽 위드스 헤이트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10, 20, 헤이트는 10 이렇게 잡아주시고 놔주시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자, 인덱스 사이드 바이,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적용이 되고 있네요. 자, 별 툴 만들 때. 근데 포토샵에서 별을 그리실 때는요, 요 툴로 만들지 않고요. 일러스트에는 별 모양이 있지만 포토샵에는 별 모양보다는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보시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림들이. 여기서 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모양도 다 쉐이프냐 패스냐 픽셀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쉐이프 패스는 말 그대로 패스 모양대로 놓고 얘를 자, 패스 모양대로 놓고 소지섭에서 그걸 그러니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일단 쉐이프 모양 그린 건 다 지워볼게요. 소지섭 얼굴에서 자, 스타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별 모양으로 소지섭 얼굴만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스크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그래서 자, 펜 툴과 도형 툴로 이 두 가지 똑같은 기능이에요. 펜 툴도 쉐이프와 패스가 있고요. 자, 도형은 쉐이프, 패스, 픽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픽셀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뭐 얘는 패스도 아니고요. 쉐이프도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핸드 툴이라고 해서 화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단축키는 H지만 주로 사용하는 건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바닥으로 변해요. 커서가. 자, 그리고 줌 툴은 확대하고 Alt키 누르면 축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클릭하면 확대, Alt키 누르면 축소. 요 기능입니다. 자, 위에 옵션 바 기능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색상 두 가지를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요. 자, 스와치 기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감을 표현을 하고요. 물감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물감을 눌러주면요. 자, 팔레트에 색상이 뿌려지는 겁니다. 팔레트에 색상을 짜는 거예요. 물감으로 짜고, 그리고 브러쉬로 그리고. 그죠? 물감 짜고, 그리고 짜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치에 있는 요 색상 펜을
색상 조각들은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 색상 두 가지만 올려놓을 수 있는 팔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뒤집어주면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얘네도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면 밑에 있는 색상이 바뀌어요. 그죠? 밑에 있는 색상. 근데 그냥 클릭하시면 위에 있는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을 꺼내서 수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조그만 아이콘은 디폴트 기능입니다. 블랙과 화이트로 다시 바꿔줘요. 자, 요 밑에 두 가지 기능은요, 하나는 퀵 마스크 기능이고요, 하나는 자, 스크린 모드입니다. 스크린 모드 단축키가 F예요. F를 한 번씩 눌러보면요, 보는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 옆에 있는 퀵 마스크 툴은요, 요 화면에서 제가 요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퀵 마스크 툴을 눌러주시면요, 선택한 부분이 지금 현재 빨개져요. 요게 반대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택한 부분이 빨갛지 않고 선택 안 한 부분이 빨갛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택한 부분이 빨갛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브러쉬로 지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한 부분 블랙으로 칠했더니 자, 빨간색이 됐어요. 그러면 블랙으로 칠하면 선택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 범위가 해서 이 퀵 마스크 모드를 해제해 주시면 선택 범위가 늘어나죠. 내가 브러쉬로 칠한 만큼. 다시 여기서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요, 선택 범위가 지워져요. 그리고 자, 퀵 마스크 모드를 해제해 주시면 자, 그만큼 잘려나갑니다. 선택 범위가. 자, 요 기능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퀵 마스크 모드에서는요, 얘를 편집이 안 돼요. 이미지 편집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레이어 스타일, 블렌딩 옵션이라는 기능도 당연히 안 되고요. 필터 기능 당연히 안 먹고요. 그래서 요걸 항상 해제를 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서 아무리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시면요, 흰색하고 화이트하고 블랙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제해 주실 경우 이렇게 선택 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부분이. 요거 주의하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씨 부분이에요. 요 글씨 부분 이렇게 클릭하시고 글씨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뭐 글씨 폰트체를 바꾸겠다 하시면 자, 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윈도우에 캐릭터 패널이 있습니다. 캐릭터 패널 열어주시면 여기서 글씨체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글씨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간이 높이죠. 자간 간격을 그러니까 위아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자간입니다. 자간 너비를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글씨 위로 크기, 그러니까 좌우로 크기, 폭 크기, 그리고 얘는 볼드체, 살짝 볼드체, 이탈릭, 뭐 얘는 뭐 대문자, 소문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레이어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캐릭터 패널에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 간단한 기본적인 툴과 기본적인 주로 사용하는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다음은 마스크 세 가지 기능 분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